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때 큰아들 민우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손녀 지아의 생일 파티에도 가지 못한 채 홀로 방 안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거구나. 제 이름은 김은자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75번째 생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세월이 참 빠르구나 싶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새 아이를 키웠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큰아들 민우, 작은아들 준우, 막내딸 수연. 자식들이 잘 크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가족이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어느새 다 컸어요. 큰아들 민우는 사업가가 되었고 작은아들 준우는 회사원, 막내딸 수연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나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지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2년 전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쁠 텐데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7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축하해줄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큰아들 민우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민우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죠. 이 방문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민우가 들고 온 제안, 그게 바로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리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최고급 시설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같은 연배의 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어요. 민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보러 올 수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민우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민우와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본 실버타운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외관, 잘 가꾸어진 정원,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구경하세요.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실버타운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쾌적한 개인룸, 다양한 운동시설,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미용실과 카페까지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프로그램 보세요. 요가, 원예, 미술, 음악 수업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네요. 민우가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설렘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취미를 가져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근데 민우야, 이런 좋은 곳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어머니 행복이 최우선이니까요. 민우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할머니가 우리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죠. 새로 오시나 봐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처음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이 즐거워요. 순자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죠. 입주날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와서 저를 배웅해줬습니다. 눈물도 났지만 그 눈물 속에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주 올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자주 놀러 올게요. 손주들이 외쳤습니다. 제 개인 룸에 짐을 풀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이 설렘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이 새로운 곳에서 잘 자라줘야 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화분이 점점 시들어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저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요. 실버타운에서의 첫 3개월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천장을 보며 일어났을 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고 멀리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김은자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문을 살짝 두드리며 직원이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이런 서비스에 곧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에 가보니 벌써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어제 만났던 순자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자씨, 여기 와요. 우리랑 같이 앉아요. 순자 할머니 옆에 앉으니 다른 분들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버타운의 일상,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가 수업, 원예 프로그램, 미술 수업.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해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특히 원예 수업에서 키운 화초를 제 방에 가져와 창가에 놓았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며 이야기를 건넸어요. 꽃차 잘 잤니? 오늘도 예쁘게 자라주렴.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와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동갑이라 서로 말을 놓기로 했고 매일 함께 산책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은자야, 우리 내일 도서관 가볼까? 거기 책이 진짜 많더라. 그래, 순자야. 나도 요즘 책 읽고 싶었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준우와 수연도 돌아가면서 왔고요. 손주 지아도 함께 와서 제 방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엄청 큰 집 같아요. 지아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래, 내 선택이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달이 지나갈 무렵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방문이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하고 이해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는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괜찮아, 민우야. 내일이 중요하지.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준우의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매일 오던 안부 전화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준우야. 건강 챙기고.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하 학원 끝나는 시간이랑 안 맞아서. 다들 바쁘겠지. 나도 이해해야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녀 지아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어요. 지아를 위해 예쁜 인형을 선물로 준비했고 분홍색 리본으로 정성스레 포장도 했습니다. 우리 지아가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선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지아 생일 파티예요.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실버타운의 규칙상 저녁 시간 외출이 어렵다는 것을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자님. 저녁 시간 외출은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손녀 생일인데요. 규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여기 규칙이 그렇대. 전화 너머로 수연의 실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못 오세요? 지아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미안해 수연아, 규칙이 그렇대. 다음에 꼭 보자.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녀의 생일 파티에도 가지 못하는 할머니. 방 안에 홀로 앉아 오열했습니다. 지아의 웃는 얼굴이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창가의 화분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잎이 조금씩 시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물도 제때 주고 햇빛도 쬐어줬는데 왜인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너도 나처럼 시들어가고 있구나. 그날 밤 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은자야, 괜찮아? 우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자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순자 할머니 앞에서 또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지아의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하는 것, 가족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 이곳에서의 외로움. 은자야, 울지 마. 나도 비슷해. 우리 애들도 처음엔 자주 왔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순자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건가, 순자야? 그런 말하지 마, 은자야. 애들도 바쁘니까.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울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서러웠어요.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며칠 후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요즘 잘 지내니? 네, 어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 바쁘구나. 엄마한테는 언제 올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준우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준우야,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 애들 학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 애들 공부가 중요하지. 마음속으로는 나보다 중요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지아는 잘 지내니? 생일은 잘 보냈어? 네, 엄마. 지아가 엄마 보고 싶대요. 다음에 꼭 데리고 갈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실버타운에서의 프로그램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던 강사들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어요. 오늘 요가 수업은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공지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왔습니다. 대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죠. 음식의 질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요즘 음식이 좀 맛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도 그런 생각했어. 처음엔 정말 맛있었는데.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무표정하게 지나가곤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반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형식적으로 대답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옆방의 이영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당직 간호사를 불렀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간호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복도에서 외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했잖아요. 가족들이 항의했지만 관리사무소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잎이 더 많이 시들어 있었어요. 제때 물을 줬는데도 햇빛을 쬐어줬는데도 계속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가 우리를 시들게 하는 건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화분만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도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거울을 봤습니다. 3개월 전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눈빛도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행복한 걸까? 그날 밤 오랜만에 자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야, 보고 싶다. 언제 올 수 있니?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똑같았습니다. 민우 어머니,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준우 엄마, 죄송해요. 이번 주는 힘들어요. 수연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가족에게서 멀어진 이곳에서 점점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살고 있는 건가?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곳에 온 지 3달. 처음의 설렘은 온데간데없고 이제 남은 건 외로움과 배신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배신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실버타운에 온 지 넉 달째,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대감이 없었어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시들어가는 화분에 물을 주고 식당으로 가서 맛없는 식사를 하고 취소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밤이 되면 오지 않는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거울 속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관리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2 직원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맞아.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처음에 뭐라고 약속했는지도 기억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었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직원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은자야,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순자 할머니에게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요즘 서비스가 점점 나빠지잖아. 순자야, 나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은자야. 처음과는 너무 다르잖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이 더욱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나오는 음식의 질은 계속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다양하고 영양가 있던 식단이 이제는 형편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찬도 예전보다 확 줄었네. 한 할아버지가 불평했지만 직원은 무시했습니다. 프로그램들도 점점 더 자주 취소되었어요. 오늘 원예 수업은 취소되었습니다. 어제도 취소였는데 오늘도요?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만 있을 뿐 대체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는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간호사님, 어디 계세요? 잠시 외출 중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설 관리도 소홀해졌어요. 복도에 전등이 나가도 며칠씩 방치되고 화장실 수리도 늦어졌습니다. 여기 물이 새는데 언제 고쳐주실 건가요?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언제나 우리의 뒤였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서로 불평을 털어놓았어요. 요즘 직원들 태도 봤어? 너무 불친절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인데 이게 뭐예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김은자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에 약속하신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계약서 내용은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냉정한 대응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 당시에는 민우가 다 좋다고 해서 자세히 읽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애매한 조항들이 많았어요. 내가 너무 쉽게 믿었구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딸 수연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수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나빠지는 상황들, 늘어나는 불만들, 그리고 제 마음속의 불안까지. 수연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더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연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정말 우리 잘못이 아닐까?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곳을 선택한 게 맞을까? 수연이 돌아간 후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을 봤어요. 잎이 거의 다 시들어 있었습니다.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줬는데 계속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곳의 공기가 우리를 죽이고 있어.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도 저 화분처럼 완전히 시들어버릴 거라는 것을요.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이렇게 불안과 실망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슬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야, 우리 정말 여기서 나가자. 은자야, 정말로. 하지만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은자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창가의 화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너도 이곳을 벗어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럴 거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얼마나 힘든 싸움의 시작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발,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게.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공책과 펜을 들고 있었어요. 은자야, 준비됐어?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자.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해하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순자야, 밤새 생각했어? 응. 잠도 안 왔어. 계속 생각했지.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우리는 마주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 기록이야, 은자야.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적어야 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순자 할머니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떠올리며 적어 나갔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의 약속들 -24시간 의료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영양가 있는 식사,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지금의 현실 방치되는 의료 서비스, 자주 취소되는 프로그램, 형편 없어진 식사, 무례해진 직원들. 은자야, 기억나? 처음 왔을 때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지금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하잖아. 맞아, 순자야. 그리고 식사도 처음엔 정말 맛있었어. 지금은 목록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분노도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참고 살았다니.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자, 은자야. 우리는 밤늦게까지 기록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맛없어진 식사를 사진으로 찍고 취소된 프로그램 공지문을 보관하고 고장난 시설들을 기록했습니다. 순자야, 이거 봐. 오늘도 요가 수업 취소됐대. 사진 찍어, 은자야. 다 증거가 될 거야. 우리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70대 할머니 둘이 말이에요. 다른 입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곳에서 불편한 점 없으세요? 많죠.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은. 그분들의 불만도 우리 것과 비슷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왜 이런 걸 조사하세요? 우리 여기서 나가려고요. 나간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해봐야죠.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그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죠.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한 분 한 분 우리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증언도 해주시고 자신들이 겪은 일도 기록해 주셨어요. 은자 씨, 순자 씨. 고마워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모은 자료가 공책 한 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야, 이제 이걸로 뭘 해야 할까? 관리사무소에 가는 거지 뭐. 하지만 무서워, 순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무서워, 은자야.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 혼자가 아니야.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과 용기가 느껴졌어요. 그래, 우리 함께니까. 하지만 관리사무소로 가기 전에 먼저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이곳을 나가려고 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거기 좋은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좋았어, 민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희가 약속했던 것과 너무 달라. 어머니,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야, 민우야. 이미 결정했어. 엄마는 여기서 나갈 거야.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준우와 수연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놀라워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서 살 수 있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수연아. 순자 할머니랑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순자 할머니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은자야, 내일이야. 준비됐어? 응, 순자야. 이제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나도 그래. 우리가 함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창가에 화분을 봤습니다. 여전히 시들어 있었지만 내일이면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꽃차, 조금만 기다려. 우리 곧 여기서 나갈 거야. 그럼 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불안함 대신 희망이 가슴을 채웠거든요. 꿈을 꾸었습니다. 화분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꿈을요. 그 꽃은 저였고 순자 할머니였고 이곳의 모든 입주민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와 저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다른 입주민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파이팅! 힘내세요. 그 말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관리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은자야, 괜찮아? 응, 순자야. 우리 들어가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관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왜 계약을 해지하려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관리자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상세한 기록들. 관리자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처음에 약속하신 것과 지금이 너무 다르잖아요. 24시간 의료 지원은 어디 갔죠? 다양한 프로그램은요? 친절한 서비스는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세요. 당신네 직원들이 한 말이에요. 3개월 지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거잖아요. 순자 할머니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관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료들만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에는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관리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분도 준비해왔어요. 그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불이익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죠. 순자 할머니와 저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인가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야,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제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은자야. 우리가 함께하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입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들, 대단하세요. 우리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순자야,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할까? 걱정 마, 은자야. 내가 알아본 곳이 있어. 우리 근처에 작은 아파트가 나왔대. 우리 둘이 함께 살면 딱 좋을 것 같아. 정말? 하지만 돈은 내가 저축해둔 게 좀 있어. 그리고 내 보증금 돌려받으면 충분할 거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민우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들었어요. 정말 계약 해지하셨다고요? 응, 민우야. 이미 다 끝났어. 어머니. 혹시 제 잘못 때문인가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그리고 다른 자식들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만 뭐예요, 어머니? 엄마는 너희가 편해서 나를 여기 보낸 거라고 생각했어. 나를 돌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민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랐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이곳에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즐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우야, 너희는 점점 안 왔잖아. 전화도 뜸해졌고.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소홀히 했어요. 민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그냥 외로웠어. 버려진 것 같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편하시면 된다고만 생각했지. 어머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준우와 수연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못났어요.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약속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다만 각자의 삶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라는 것을요. 애들아, 너희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엄마도 이해해.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그날 밤 오랫동안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았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씁쓸했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나서지 않았다면 이 대화도 없었겠지. 나이 들어서도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구나. 창가에 화분을 봤습니다. 여전히 시들어 있었지만 곧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 꽃차. 우리 곧 여기서 나가. 일주일 후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주일이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계약 해지를 요구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김은자님, 서류 처리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자야,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지?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순자야. 사흘째 되는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은자님, 계약서를 다시 검토한 결과 위약금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분명 위약금 없이 해지하기로 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법률 검토 결과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은요? 당신네가 약속을 어긴 것들은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약금은 3천만 원입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순자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자 순자 할머니도 창백해졌습니다. 은자야, 내 저축도 그 정도는 안 돼. 순자야, 우리 어떡하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갈 수 없는 건가? 여기 갇혀서 살아야 하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준우에게도 수연에게도 전화했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이럴 때 가장 필요한데. 오후가 되어서야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민우야, 큰일 났어. 위약금을 내야 한대. 3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이요? 민우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은 제가 여유가 없어요.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럼 어떡하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우에게도 연락했지만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여유가 없어요.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은 힘들어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나 혼자구나.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은자야, 어떡해. 우리 정말 못 나가는 거야? 순자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순자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시들어버린 꽃. 미안해, 꽃차. 너를 살려줄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이곳에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기도 싫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어나야 할까요? 식당에도 가기 싫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의 응원 어린 시선을 받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은자 씨, 어떻게 됐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순자 할머니도 절망에 빠져 있을 거예요. 오후가 되어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중충한 날씨가 제 마음과 똑같았어요. 정말 끝인가? 그때 문득 시든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그 꽃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나고 있었어요. 이게. 다가가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잎이 나오고 있었어요. 살아있었구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포기하면 안 돼. 아직 끝이 아니야. 순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은자야. 하지만 돈이 없으면 만들면 돼. 우리 포기하지 말자. 저 화분 봤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새싹이 나왔어. 우리도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자야. 순자야, 우리 법률 상담을 받아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법률 상담소에 연락했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상담 변호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수집한 증거들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식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은자님,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승인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일주일 내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자야. 됐어. 우리 나갈 수 있어. 정말? 은자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화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마워, 꽃차. 내가 나에게 용기를 줬어.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자. 가장 어두운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지나고 나니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에 지난 몇 달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 새로운 친구 순자 할머니를 만난 기쁨, 그리고 점점 커져간 실망과 배신감. 은자야, 준비 다 됐어? 순자 할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순자야.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그래, 드디어. 우리 해냈어.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짐을 들고 복도로 나가니 다른 입주민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은자 씨, 순자 씨, 정말 가시는구나. 네, 이제 떠나요. 할머니들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었어요. 몇몇 분들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도 곧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할머니들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로비로 향하는 길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관리자가 나와 있었어요. 김은자님, 박순자님, 불편을 드려 죄송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입주민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우리는 돈을 내는 고객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관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에 도착하니 뜻밖에도 자식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민우, 준우, 수연 그리고 손주들까지. 어머니.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아가 제품에 안겼습니다. 애들아.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약속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새로운 집 보러 가요.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아, 고마워.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와줘서 정말 기뻐. 할머니 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아. 언제든지 와. 자식들이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짐도 함께요.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을 돌아봤습니다. 안녕, 이곳. 나쁜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야. 여기서 소중한 친구도 만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입주민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은자야, 우리 정말 해냈어.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순자야. 우리 함께여서 가능했어.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에요. 마음에 드세요? 그래, 좋구나. 여기서 순자랑 함께 살 거야. 짐을 풀고 정리하는 동안 자식들과 손주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햇빛이 잘 들어요. 화분 놓기 딱 좋아요. 지아가 창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아. 할머니가 새 화분도 키울 거야. 실버타운에서 가져온 그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새싹이 더 자라 있었어요. 꽃차,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너도 여기서 활짝 피어나렴. 저녁이 되어 자식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지아 데리고 올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애들아, 너무 부담 갖지 마. 엄마는 이제 괜찮아. 순자 할머니도 있고.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정말 자주 올 거예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와 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은자야,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지? 그럼 순자야. 우리 최고로 잘했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순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포기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나도 내가 없었으면 용기 못 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번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창가에 화분을 봤습니다. 달빛을 받아 새싹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잘 자, 꽃차. 우리 내일도 함께 살아가자.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지만 이번엔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실버타운과는 다른 자유로운 공기였어요. 은자야, 일어났어? 옆방에서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순자야. 잘 잤어?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신선한 재료로 만든 아침 식사였어요. 실버타운의 맛없는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식사 후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새싹이 더 자라 있었어요. 꽃차 잘 자라고 있구나. 이제 우리도 너처럼 다시 피어날 거야. 그날 오후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약속대로였어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그럼 아주 편해. 순자랑 둘이 사니까 외롭지도 않고.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민우야,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민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약속은 지킬 수 있을 때만 하는 거야. 너도 바쁘잖아. 그냥 가끔씩 얼굴 보여주면 돼.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진짜 지킬게요. 며칠 후 준우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엔 수연이 지아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새 집 정말 예뻐요. 지아가 집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지아, 여기 자주 놀러와. 네, 매주 올게요. 지아와 함께 화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꽃 언제 피어요? 꽃 필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저도 기다릴게요.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주 오면서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뜸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가족이 전부가 아니야.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고 순자가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느 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은자님, 혹시 저희 복지관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실버타운 경험담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제가요? 네,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고 계세요. 할머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은자야 해보자. 우리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잖아. 그래, 순자야.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자. 첫 강연 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된 이유, 처음의 기대, 그리고 점점 드러난 문제점들, 자식들과의 갈등, 그리고 결국 탈출하기까지의 과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예요.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한 분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지관, 노인회, 심지어 방송 출연 제안도 받았어요. 은자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다니 믿어지니? 그러게 순자야.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이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창가의 화분에서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분홍색 꽃이었어요. 순자야, 꽃이 폈어. 정말? 어디 보자. 우리는 함께 꽃을 바라봤습니다. 은자야, 이 꽃이 바로 우리야. 맞아, 순자야. 시들었다가 다시 피어난 우리.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하의 화분 개화를 축하한다며 모두 모인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었어요. 엄마 손맛이 역시 최고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자. 희망의 꽃. 희망의 꽃. 예뻐요. 식사 후 자식들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저와 순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은자야 행복해?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게 진짜 삶이니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혼자 발코니에 나가 앉았습니다. 내 인생도 이 노을 같구나. 저물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
실버타운에서 나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식들은 처음처럼 매주 오진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지만 이번엔 서운하지 않았어요. 저도 제 삶이 있고 자식들도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걸 안다는 거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와는 매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때론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화해했어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강연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은자님, 저희 실버타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의 지적 덕분에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어요.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직원들의 태도, 프로그램의 질, 식사의 수준. 할머니들 덕분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었어요. 관리자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입주민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곳에서 예전에 알던 입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은자 씨, 순자 씨. 할머니들 덕분에 여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실버타운을 나오며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자야,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 그래, 순자야. 우리의 싸움이 의미가 있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순자야, 화분 하나 더 사자. 우리 집에 꽃이 더 많아야 해. 좋아. 뭐로 살까? 장미 어때? 가시는 있지만 정말 아름답잖아. 좋아. 우리 인생 같네. 힘들지만 아름다운. 새로운 화분을 안고 집에 왔습니다. 창가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화분. 하나는 희망의 꽃, 또 하나는 새로 산 장미. 꽃들아, 잘 자라렴. 우리가 잘 돌봐줄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구나. 나이가 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구나. 실버타운에서의 시간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우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워, 꽃차. 내가 나에게 용기를 줬어. 이제 우리 함께 계속 살아가자.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끝.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자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들의 화분에서 꽃이 계속 피어나듯이.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죠.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소중하지 않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